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요? 저는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속갯말이 차오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병이 돼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지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나쁜 감정이 차오르며 스트레스가 쌓인다 싶으면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글쓰기예요. 여기서 글쓰기란 잘 적는 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정을 끌어내서 마구마구 낙서처럼 적어 놓은 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화병 환자들에게 일기 쓰기를 권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글쓰기가 정신적 치유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글쓰기가 테라피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저는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만 말을 쌓게 돼요.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러다 딱 죽겠다 싶더라고요.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스트레스가 가슴에 채여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람한테 다시 화풀이를 해봤자 결국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종이에 무조건 끄적끄적 끄적인 거죠.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다든가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사람마다 방법이 각기 다 다른데요. 저는 그 다양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글쓰기를 했더니 제 적성에 딱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일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 찾으셔야 해요. 스트레스는 독입니다. 특히 한국인만 갖고 있는 화병이라는 건 방치하지 말고 조기 치료해야 돼요. 내버려 두었다가 나를 해치는 지름길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풀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가 작가까지 돼버렸어요. 감사하게도 어쩌다 작가가 된 거죠. 글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감정을 뱉어내던 끄적임이 작가로까지 발전하게 된 이유는 글로 화를 풀다 보니 감정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 강해질수록 글의 양이 늘어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숱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글이 정리가 되면서 우연하게 작가로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야말로 글쓰기는 저에게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셈인데요. 글쓰기가 스트레스 풀기에 좋은 이유. 감정을 글로 끄적이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 대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돼요. 화가 날 때는 감정적인 부분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나를 정말 미치게 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화를 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라고 물어보면 화가 나서 화가 난다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땐 정말 난감하죠. 괜히 화난 사람의 감정을 들어주려다가 제가 봉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제대로 모르는 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건강에 좋지 않죠. 이런 건 대인관계에 좋지 않아요. 바로 이럴 때 종이와 펜을 들고 느낌이 마구 가는 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낙서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종이 위에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 내 감정을 쏟아낸 종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알게 돼요. 내 속을 뒤집어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있을 땐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까 잘 보기 위해서 밖으로 꺼내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눈앞에 쓰여진 글들을 뚫어지게 보다 보면 나의 스트레스 요인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할 때가 있어요. 게다가 실제적인 효과는 이 다음에 일어나요. 쏟아지는 감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내 감정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이걸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라고 말하는데요. 화를 내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욕구 같은 게 있는 걸 알게 돼요.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책임지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되면 내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요.
화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고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결혼 생활하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가족, 친한 친구 어떻게 보면 모두가 나의 스트레스 대상인데요. 근데 이런 모습은 싫어만 할 게 아니에요. 이 모습도 나인데 외면할 건 아니죠. 스트레스는 내 감정이 싫어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내 감정이 좋아하는 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관계가 다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스트레스로 전환시키면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겠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워할 자유가 있어요. 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잖아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땐 여러분 그 감정을 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으로라도 외치세요. 아유 재수없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조용히 종이에 적으세요. 이름을 적고 재수 없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나만 보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내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았다 싶으면 빨리빨리 풀어버리세요.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면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돼요. 제가 스트레스를 글로 쓰다가 작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오면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해석해 주세요.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을 때 "악!"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끼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데요. 사실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조용히 앉아서 혼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은 글쓰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신문지를 주고 찍기 놀이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던 건 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 후 만약 글쓰기가 나의 성향에 맞는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꾸준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풀지 못하고 방치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때그때 해결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말랑말랑한 영혼으로 하나뿐인 삶인데 꾸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랄게요. 우리 스트레스 풀고 건강하게 살아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